앞으로 우리 미래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는 확실합니다. 나만의 위대한 문화를 부상한 북한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 한국 전통 문화의 그 가치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나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앞으로 한반도 미래에 같이 얘기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지정학적 군사 비핵화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은 지난 11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조금 알게 됐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우리 미래에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지금 일단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그 다음에는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그 차원에서는 일단은 완벽하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고, 실행하는 것은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가면은 아마 트럼프, 김정은 같은 사람이 맡길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면은. 근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 보고 성공 자체는, 거기까지 성공한 것 자체는 약간 기적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은 보는 콘텐츠나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고, 진정성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집중하지 않았고, 아마 한국에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에 대해서는 아마 평양에서 트럼프 타워 세워서 카시노이나 하는 것에 관심이 있죠. 한반도의 발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실 역사의 그런 흐름은 우리가 결정한 아니고 우연히 되는 거 많고, 어떻게 같이 우리 상상력을 잘 활용해서 좋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또 많이 고민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그걸 위해서는 남북 사회 이런 이산 가족 산범 아니고, 남한 사람, 북한 사람들은 진지하게 한반도 향후의 발전에 대해서 대화하고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하고는 충분히 앞으로 가능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오늘이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북한 중심, 탈북자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안 한다. 일단 북한 중심 사람이 많아요, 여기 남한에서. 그 다음에는 그분하고는 우리는 내일이라도 우리 소규모 대화도 할 수, 회의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발전의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씀은 김정은 위원장님한테는 이런 동영상 보여줬다는 얘기고, 이 정상회담의 진정한 가치나 의미 좀 파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70억 인구가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영속적인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고국을 개변하고 역사를 바꾸는 결단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역사는 대를 거쳐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은 반복의 순환들. 비교적 평화로웠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박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환이 반복되는 동안에 번영과 혁신의 빛은 거의 전 세계를 밝혀주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차이들을 만들어내는가입니다. 과거가 미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빛이 밝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될까요? 풍요로운 유산을 공유하는 사람들, 공동의 미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데스티니 영화사 작품입니다. 기회의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출발, 평화. 두 사람, 두 지도자, 하나의 운명. 역사의 특별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비전과 지도력? 그것이 아니면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후퇴하는 것, 아니면 다른 하나는 전진하는 것. 새로운 세계가 오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정, 신뢰, 선의가 있는 곳, 그 세계에 합류하십시오. 기회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곳. 전 세계의 투자, 그곳은 의학적 난관의 돌파, 풍성한 자원, 혁신적 기술, 새로운 발견이 있는 곳. 이것이 현실이 될까요?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세계는 그 변화를 품에 안을까요? 이 역사적 순간이 언제 시작될까요? 문제는 선택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세계는 지켜볼 것입니다. 여겨들 것입니다. 기대할 것입니다. 희망할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조국의 개변을 선택할까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의 성원이 될까요? 조국 인민들의 영웅이 될까요? 그는 평화와 악수를 할까요? 그리고 전대미문의 번영을 누릴까요? 번영과 훌륭한 삶과 아니면 심각한 고립.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를 개조하는 회담을 합니다. 태양 속에 빛나는 하나의 순간, 하나의 선택. 이것이 현실이 될까요?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매우 신기한 동영상입니다. 아마 미국 역사상이 처음이고 이런 외교 중요한 정상회담에서 약간 사고로 그런 동영상 만들고 뜻이 뭔지 잘 모르고 제 보기에는 미국 국무부에서는 심사이나 전혀 없었어요. 이런 트럼프 한번 몇 명만 주문 위탁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 보면은 특징은 북한이 무조건 난개발하고 엄청난 서비스도 해야 되고 몇 명 부자들 잘 살고 있고 트럼프 카시노에나 세우고 그 다음에는 밤도 한국처럼 반짝반짝하면서 해야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기회 있고 아니면은 뭐 분명히 전쟁을 의미하는 콘텐츠 있었어요. 약간 위협하는 뜻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보면은 여러 면에서 걱정되죠. 하나는 미국 쪽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외교할 능력도 없고 비핵화 얘기 뭐 신문에 계속 나오지만은 미국 거기 그 국무부 국방부 기타 기관에서는 비핵화 전문가 거의 다 해고됐어요. 남은 사람 거의 없고 트럼프 주변에서는 원래 비핵화 반대해서 이란 그 협상도 반대하고 있고 폼페이오는 비핵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지난 한 5년 동안 계속 주장해 왔어요. 비핵화는 효과는 트럼프 정권이 원해도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위협하는 뜻이 있죠. 보면은 선택이 두 개. 하나는 무슨 약간 압구정동처럼 살고 있고 아니면은 무슨 전투기 온다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건 외교 말하기 힘들고 상당히 걱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동영상 보시고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일단은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그 북한 사람들이 저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먼저 제 가슴으로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일단 화가 나고요. 여기 그 동영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화가 많이 났고요. 네.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계속 협박했지만은 그 협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권위인가 그런 평판의 영향이 별로 안 좋아요. 일단은 국제법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는 외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싸그려 협박하는 사실 제가 본 적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제가 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외교 아니고 혼자 뭐 몇 명만 이런 이상한 동영상 만들고 보낸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정상회담은 우리 뭐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볼 수 있고 어느 정도로 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분명히 미국 절대 능력이 없고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참 역사적인 평화는 틀림없습니다. 오늘하고는 한 달 전의 상황은 달라요. 다만은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아마 기대하기 힘들고 주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계속 무슨 미군의 역할,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친구랑 얘기했어요. 근데 일단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 계속 살았고 요즘은 미국에 막 이렇게 무슨 협박하고 중국하고 전쟁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는 그렇게 하는 안전한 무슨 주한 미군이 있다면 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막 그 협박하는 것은 한국에 좋은 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은 동시에 이렇게 개념 없이 무슨 무조건 뭐 공격 협박하는 것은 사실 그런 미군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주 어려운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진지하게 한반도 미래에도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제안이나 계획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진정한 민주주의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북한 사람하고 같이 하면 좋겠고 조금 걱정하는 것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떠세요? 지금 북한 남북 문제 관련해서는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모여서 토론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난 몇 개월 동안?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 기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임이 뭐 특강 있지만은 그런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 아닙니다. 저는 뭐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북한의 발전에 여러 가지 기회도 있을 수 있고
북한이 남한 드럼을 발전하면 절대 안 되고 우리 뭐 여기 그 자살률이나 그다음에 난개발이나 낭비나 보면은 이거는 모범이 아닙니다. 미국도 절대 모방하면 안 돼요. 미국도 한국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남한 그 북한 다음 발전도 있을 수 있고 약간 현명하게 그다음에 검소하게 그다음에 좀 더 한국 전통 문화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 좀 좋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기고문 썼거든요. 그 퀴어 타임즈에서 남한하고 북한의 사이에서 한국의 역사, 한국 전통 문화의 그 가치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나 찾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홍익의 경우는 뭐 남한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북한에 뭐 공산이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그는 말고 홍익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개인의 자유하고 공동체 의식 가치 있는 전통 가치관이 있고 그는 대심이 한다면 여러 의미에서는 이런 동일된 이런 생각이나 있을 수 있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각 왕조의 행정, 교육, 기타 문화기관의 역사 보면은 한국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좀 재미있는 게 남북 문제, 통일 문제 얘기할 때는 항상 거기 그 독일 통일 얘기 많이 나와요. 뭐 좀 좋아요. 좋지만은 한국은 사실 통일은 처음 아닙니다. 뭐 신라, 고려, 기타 뭐 사례가 많고 그래서 통일 한국 미래 생각할 때는 뭐 과거 역사에 대한 공부 연구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재확인은 아마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반대로 북한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은 남한, 그다음에 뭐 분명히 트럼프도 그렇고 북한에서 이 이런 뭐라고 노동력을 활용해서 돈 많이 기업이 벌겠다 그런 전제 자체는 문제 너무 많아요. 기업의 이익이 우리 목적 아닙니다. 북한하고 남한은 가급적으로 빨리 평등한 관계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북한에서는 투자하고 그런 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노조이나 다른 자기 그 기업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한국의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리고 난개발 뭐 아까 동영상에 큰 건물 카시노 트럼프 타워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북한에 좋은 점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빈부격차도 심해. 사실 북한이 벌써부터 공산사회주의 말할 수 없고 일단 심각한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또 심해져요. 아마 카시노만 유치하고 한국도 심각해요. 우리 카시노 뭐 도박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의 교육보다는 이렇게 해외 뭐 투자 유치나 그다음에 관광이나 많이 투자하고 있고 남한도 문제 있고 북한도 그렇게 된다면은 뭐 그거 좋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동영상에서 분명히 남한 특히 미국이 완벽하고 북한이 실패했고 이런 엄청난 좋은 기회에 있다 그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지만은 아마도 북한을 좀 진지하게 보면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소하게 살고 있고 순진한 마음도 갖고 있고 전통 문화 여러 점에서는 유지도 승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난개발도 하지 않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당연히 문제 많지만은 근데 그거는 다 압구정동이나
가로수기를 그 빨리 개발 뭐 짜야 아파트 뭐 엄청 많이 건설한다면 뭐 아마 현대 건설 좋아하지는 모르겠지만은 북한 사람이 그에 통해서 행복하게 된다고 좀 생각하기 어렵고요. 예,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적 자본들이 이제 북한으로 마구 침투할 것이고 네. 이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미 19세기에 서구에서 겪어왔고 저희가 60, 70년대, 80년대까지 겪어왔고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어떤 환경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들이 그렇죠.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통일 100년을 준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제 교수님께서 지구 경영 연구원장이라는 또 직함이 있으시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저희 정책 입안자들이 좀 고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미리 준비를 좀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나면 현재는 탈북민 혹은 세터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 출신 주민들이 이제 섞여서 살게 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분명히 그분들을 일종의 포비아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시선들이 존재할 것이고 저희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혹은 막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정체성이나 남북의 어떤 그 정신적인 통합 혹은 정체성의 어떤 그 단일화를 위해서 좀 발굴하고 좀 이렇게 인커리지 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환경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은 북한의 남한하고 달라요. 이런 자원 문제이죠. 그래서 철강, 황금, 우라늄, 석탄, 기타 귀히 금속이나 많고 분명히 미국 기업, 일단 중국 기업이나 기타 기업의 욕심이 많죠. 그리고 잘못하면은 노천 그런 개발을 한다면은 상당히 물 오염이 될 수 있고 지금 몽골에서 되게 심각해요. 몽골은 한 10년 전에 그 일단 개방하고 엄청난 해외 기업이 돌아서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뿐만 아니고 근데 개발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매우 많았어요. 이런 물 오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아프게 되고 그다음에는 노동 일단 광상 일하는 사람이 좀 건강 문제 있고 기타 문제 많았어. 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자본주의하고는 그 개발 방식이 우리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개발하고 남한이나 미국이나 투자해서 이런 싼 노동력으로 일하면서 북한 사람이 행복하고 남한처럼 발전한다고 이해하고 있지만은 제 생각은 그런 가능성이 제로 가까워요. 그러면 남한 어떻게 발전했을까? 남한 발전은 비밀이 있지만은 박정희 시대에서는 자본은 엄격하게 관리했어요. 나라가 은행을 다 국영화하고 해외에서 자기 돈을 보낼 수 없어요. 그다음에는 모금했죠. 그 시민사회에서는 가급적으로 한국의 자본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열쇠였어요. 그거는 없다면은 아마 그렇게 계획적으로 남한의 자본이 만들지 않았다면은 아마 남한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하고 같은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는 그런 신화는 약간 거짓말이에요. 북한이 그렇게 하면 절대 발전할 수 없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발전한다면은 여러 가지 필요해요. 자기 경제에 좀 어떤 의미에서 보호도 해야 되고 환경도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 교육도 높여야 되고 그 위해서는 우리 노하우도 줘야 돼요. 일단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노하우는 북한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만은 제 보기에는 그 트럼프 정권에서 나오는 북한에 대한 제안은 제가 뭐 많이 봤어요. 그 글은 아마도 북한이 이라크 발전하고 비슷해요. 이라크는 미국 기업들은 석유 유전을 개발하고 돈 많이 벌고 있고 그 돈 일부는
이라크 사람한테 주고 이라크 사람 그 돈을 갖고는 미국의 농산물이나 이런 뭐 자동차에는 사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는 이라크 사람들은 농업이나 다 죽어버려. 그 다음에는 자기 자동차는 못 만들고 끝까지는 자기 자원에만 의존하고 있잖아요. 해외하고. 근데 제 보기에는 트럼프 정권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그 환경에 관심 전혀 없고, 북한의 그 농업에 관심 전혀 없고, 북한 사람의 교육 수준에 관심 없고, 북한의 스스로의 기술력에 관심도 없고, 그런 사업에 좋은 기회에 삽니다. 두 번째 그 문화하고 탈북자 문제 있고, 한국이 되게 복잡해요. 뭐 똑같은 사람들 와 있고,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골 뭐 베트남에 온 학생도 있고, 그 학생 제가 다솜 그 다문화 고등학교에서는 3년 전에 특강했어요. 아주 다양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이나 그 한국어, 모국어 하는 아이들 많았어요. 인상 깊었어요. 그런 다문화, 사실상 다문화 되고 있지만은 북한은 절대 다문화 아닙니다. 외국인 거의 없고 차이점이 많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문화도 좋지만은 남북의 교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동의 문화, 소통이 만들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하나는 확실합니다. 나만의 위대한 문화를 불쌍한 북한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의 문화는 문제 너무 많아. 그래서 잘 살기 그런 약간 고집만 있지만은 큰 건물 많지만은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자원에서는 사막 돼버려서 아마도 북한 이제 가본 적 없고 연구가 하지 않지만은 아직 못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마 옆 사람이 어느 정도 이름도 알고 있고 교류를 하고 있을지는 몰라요. 우리가 사는 이제 뭐 그린아이즈빌 안에서는 옆집이 누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교류도 전혀 없고, 그래서 나만 하나 모범으로 하면 안 되고 서로 자극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좋은 분석이나 배우면 좋겠고, 한국의 전통 문화 재발견하면 상당히 의미 있고, 근데 북한 쪽에서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이나 교육이나 다른 곳을 배우면 좋겠지만은 한국처럼은 뭐 자이 아파트 고속도로만 하면은 좋지 않고, 그리고 한국에 1960년부터 시작한 이런 산업화, 고도 성장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은 이제 끝까지 다 왔습니다. 조선 아마 오래 가지 뭐 몇 명 철강, 석유, 미래는 별로 없고, 자동차 뭐 작년에 지난 2년 동안은 한국 그 기아하고 현대 자동차는 매우 중요한 변화는 놓쳤어요. 그는 전기 자동차로 가는 것이죠. 크게 전기 자동차에 투자하지 않았고 한국 국내에서는 전기 자동차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투자했고, 이제 와서 그 전기 버스나 자동차는 중국에서 그 수입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50년 동안은 우리 기초로 생각했던 산업은 한국에서는 다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1960년대하고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하게 크게 생각도 해야 되고 혁신도 해야 되고, 우리 통일 과정에서는 그런 새롭게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좋은 기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북한 사람의 역할이 있고, 사실 탈북자 이런 표현 안 했습니다. 일단은 북한 출신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그쪽에서 우리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 안 했습니다. 투표 안 했고 그다음에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계속 그 홍보 TV 특히 뭐 민주당에서 무슨 촛불 시위, 그 촛불 혁명이나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은 지금의 선거는 뭐 춤추고 사실은 콘텐츠 전혀 없습니다. 그 광고만 나오고 있고 제 보기에는 민주주의에서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는 북한뿐만 아니고 남한에 대해 심각해요. 옛날에 한국이 엄청난 독재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이 열심히 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 민주화되고 선거도 하고 있고 대통령도 직접 투표하고 이제 와서는 한국이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 됐고 선진국 됐다. 이제는 그 다음에는 작년 2년 전부터는 뭐 박근혜 반대하는 혁명이 있어서 대단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나라 됐습니다. 이거 약간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은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는 위에서는 뭐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이나 이승만은 아주 독재이고 뭐 사람들 죽이고 아주 나쁜 일 많이 했지만은 민간 그 자원에서는 상당히 민주주의적인 그런 활동이 많아서 주변 뭐 마을 사람들 모여서 축제도 하고 그 다음에는 활동도 많았고 그 다음에 옆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지방 일상생활에서는 공동체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위에서는 완벽한 민주주의 얘기 있지만은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 옛날에 무슨 재향 근인이나 아니면은 개 모임이나 아니면 뭐 그 새마을 운동이나 그런 주기적으로 주말마다는 옆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약간 못은 있지만은 한쪽은 민주주의 되는 것은 확실하고 반대로는 민주주의가 쇠퇴되는 것은 있어요. 다른 차원에서 참여적인 민주주의, 참여적인 활동, 공동체가 사라졌다고 사라졌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많이 쇠퇴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민주주의는 너무 막연한 말이지만은 공동체를 다시 만들 필요 있고 남한에서 북한에서도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 여러분 실제로 한국에 살아오신 분 있고 저 같은 외국인 외계인하고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 약간 자극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의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시대에 그런 스마트폰 기기라든가 이런 기술이 발달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 예전처럼 만나서 같이 활동하는 것처럼 하는 거를 시대에 맞게 어떻게 그 적용해 나가야 될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거기 SMS 거의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사람과 연락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저 심도 있는 대화는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그때 약간 즉흥적인 도 많고 깊이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 미국에서 트럼프 나쁘다고 아마 그 페이스북에 엄청나게 많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할 수 없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만 보고 있고 그는 옛날처럼 책은 똑같지 않습니다. 책은 끝까지 읽은 사람이 많지 않고 교육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한국에 여러 나라에서 그래요. 그거는 80년 전과 비교하면 높아졌죠. 근데 20년, 30년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을 있는
시민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좀 독자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일본 점령은 어떤 의미 다른 식민지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하고 일본은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거의 형제였어요. 그다음 프랑스하고 아프리카가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거의 비슷하고 우연히 1895년인가 일본이 중국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엄청난 배상을 받아서 중국에서 그 돈을 갖고는 자기 기술이나 공장이나 투자해서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 원래 일본의 노화 아니고 일본 한국 중국 돈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일단 격차 생기고 이렇게 한국까지는 진출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한국 와서는 설명하는 자기 정당성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 모방 못할 수 있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양반들은 경직한 사고 방식이 있고 추상적인 쓸데없는 주작에만 집착해서 근대화에 실패했다. 그래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 사람이 와서 도와줬다. 그래서 한국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해방 이후는 일본 사람이 도와줬다 그런 부분이 삭제했어요. 그 대신에 박정희인지 누구인지 얘기했죠. 근데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 당시하고 똑같이 한국은 20세기까지는 못 사는 후진국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서양 문명이 속에 기술 속에 해야 발전했다. 그런 생각 방식 남아있고 그 동영상에 또 똑같은 생각이죠. 한국의 지난 몇천 년 동안은 실패했고 갑자기 좋은 기회를 잡고 서양 문화하고는 기술하고 자본이 들어와서 그때 와서는 처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완전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남북 대화를 계기로 그런 약간 가장 높은 차원에서 다시 생각하고 문화를 확인하면 더 좋겠습니다. 북한의 장기적인 발전에 맞게끔 해줄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지 남한 정부에서 퍼줘야 될 돈 한 푼도 없거든요. 제대로 된 정책만 수립하고 하면 그 프라이빗 섹터, 민간 부분에서 투자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잘 선택해서 가장 그 롱텀 인터레스트, 자기네 장기적인 이해관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맞게끔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그걸 매니지하느냐는 그 능력,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한국 정부가 무슨 뭐를 퍼줘야 된다 걱정하는 거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거든요. 진정한 남북관계의 이런 앞으로의 미래를 막는 게 아닌가 저는 걱정스러워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저축하는 돈을 갖고는 남한에서 증권이나 드리버티브에서 얼마든지 투기하고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엄청난 낭비 많아요. 남한에서 북한 말고. 그래서 경제는 제대로 경제를 키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북 대화이나 통합은 아마도 심각한 세계 우리 두 번째 그 경제 위기하고 겹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뭐인지 좀 진지하게 좀 고민도 해야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인공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런 평등 사회 만들겠다고 그런 방법이 있지만은 6.25 사상에서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우수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 다 그 사회주의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경제 자체도 우리 한국에서 미국식 아니면 일본식 경제는
뭐 잔인하게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이용해서 돈 많이 벌고 그 돈을 갖고는 자기도 살고 있고 뭐 원하면 어디 그 글로벌 사회를 대학에 기부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경제에 무슨 어쩔 수 없는 괴물 생각하고 있고 그 괴물을 약간 착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약간 이용하는 것이 생각합니다. 인간답지 않은 경제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 유교 사상 경제는 경세 재미, 경세 재미 뜻은 경제는 그냥 수익이나 돈벌은 아니고 원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뜻이 있었어요. 그냥 사람이 이용하는 거 아니고 깊이 생각할 필요 있고 우리 경제 모순이나 문제 해결하면 이런 사회주의뿐만 아니고 이런 한국의 위대한 유교 사상, 도교, 불교 기타에서는 상당히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남북 통합하고 내년 정도 올 그런 심각한 경제 위기를 계기로 아마 모든 분야에서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야 되고 1960년 이후 철강, 석유 바탕으로 하는 조선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무슨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해온 그런 패러다임은 아마 끝났어요. 새로운 식으로 분명히 해야 되고 자신 있게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비전을 갖고 새로운 한국의 경제 사회도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내야 됩니다. 사실 그 경제 개발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나 생각은 아마 한국의 일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일단 먼저 얘기합니다. 저는 이 경제 그다음에 해외 자본이나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유무역을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다음에 농산물이 수입이 일단 반대이고 독립 안보하고 기타 문제 생각하면 충분히 국내에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정권 보면 자유무역이 다 죽어서 자기는 즉흥적으로 오늘 내일 뭐 하는지 관세 아시겠지만은 오늘 뭐 중국에 무슨 기업을 망신시킨다고 뭐 여러가지 그런 벌금 내라고 근데 그 다음에는 사업 뭐 그 이틀 동안에 무슨 비밀 협상하는지 모르겠고 아마 트럼프 타워 몇 개 샹하이에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 날은 뭐 괜찮다고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원칙이 전혀 없고 미국이 나가면은 무역 제도 자체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거를 뭐 정답이 모르겠지만은 진지하게 우리 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북한의 이 노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죠. 사람들은 기업이나 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은 베트남보다는 북한이 좋고 거기서 싸게 뭐 노동력 싸고 우리 뭐가 물건 만들고 해외 판매하고 돈 벌 수 있다고 한국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0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에서는 노동력이 산다면은 남한의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북한 사람이 그 노동자 권이 없다면은 몇 년 지나면 남한 똑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족도 같고 아마 나라도 같이 금방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태도나 는 뭐라고 할까? 북한 사람은 우리보다 못한다, 우리처럼은 이런 권위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영향은 남북 문제뿐만 아니고 남한 국내에서도 똑같은 그 사회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가 조만간에 한 근시안적으로 10년이나 20년 내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좀 교수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고요. 우리 좀 제대로 북한을 위한 발전 계획서 한번 만들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데에 안 나와요. 지금까지는 정부 그 재정부 그다음에 뭐 기업에만 나오고 있고 실제로는 일반 북한 시민 시각으로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좀 진지하게 북한 사람의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제대로 하는 계획이 있다면 아마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수 있고 진정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 저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력하고 교류를 기대합니다.